안녕하세요. 옆지방입니다. 네, 옆지방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방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방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요즘 이 장이 좀 너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고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수익 내는데 좀 까다로움이 있는데 다시 이제 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좀 많이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런 연구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지병은 이제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네,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종가 베팅만 해도 수익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장중 매매까지 안 해도 수익은 꾸준하게 발생합니다. 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 베팅만 하셔도 참 좋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80% 이상 돼요.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그 매매를 하시면은 1%만 먹어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한가하신 분들은 장중 매매랑 종가 베팅 같이 하시면 되고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종가 베팅만 해도 수익은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럴 때는 뭐 수익이 잘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이라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불안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그냥 보통장, 뭐 큰 악재가 없는 그런 보통장에서 그럴 때는 하락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수익이 잘 나요. 그럴 때는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뭐 이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꾸준하게 저는 뭐 하루에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 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날 때도 있고 15%날 때도 있고 또 뭐 많이 날 때는 그렇게 많이 나죠. 또 뭐 3%, 5% 이런 때도 있고 뭐 적게 나면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크게 나는 것보다 이렇게 꾸준하게 3 하루에 2%에서 3% 꾸준하게 수익 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매일매일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옆지방한테 오세요. 옆지방이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막 장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좋은 장이 오고 있으니까 좀 희망을 갖자고요. 이렇게.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뭐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한 번 오고 또 올라갔다가 두 번째 오고 여기서 요렇게 바닥을 원바닥 쌍바닥 다지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뭐라 했어요? 21선에서 여기까지 오르고 한번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음봉으로 내려왔었죠. 여기서 바로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음봉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요 21선을 이제 돌파하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돌파하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한 번, 한 번, 또 두 번,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 번째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바로. 여기가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두 번째 안 올라가면 세 번째 올라가거나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뭐 몇 번이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마디로 여기서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박스권.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인트로메딕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싸이얼도 부활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고점을 돌파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상승을 꾸준히 했었던 그런 종목이네요. 그죠? 7월 달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쭉 가보니까 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네요. 그죠? 또 여기서 어떻게 되세요? 또 정고점을 또 뚫으니까 또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지 먹죠? 정지 먹다가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여기 요 자리를 뚫었잖아요. 요 자리를 뚫었으니까 내려올 땐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번은 지켜줬어. 그죠? 한 번은 지켜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고 돌파를 못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서 전고 돌파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전고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또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는 이제 저점들이 낮아지죠. 저점들이 계속 낮아지다가 다시 전고 돌파. 전고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 밑에서 요 부분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지켜주게 되면은 다시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7,000원 부근의 정고점 돌파. 이거를 돌파해야지 주가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61선 이 저항대를 뚫어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0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은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죠. 뭐 무조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솟구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양봉이 솟구치니까 이거 상승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주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미리 짐작해가지고 이거 상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음, 주봉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서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죠. 또 하락하지.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지.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락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종고점을 뚫고 올라가 줘야지 이 하락이 없어지면서 상승 반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월봉상 보면은 어떻습니까? 5월선을 좀 이탈을 했지만은 다시 밑에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끄집어 올려놨어요. 왜?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음봉이었던 걸 양봉으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죠? 그 뭐 세력들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음봉이었던 애를 양봉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력의 의도를 살짝 이렇게 엿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상승이 지속된다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선 탈환이에요. 5월선을 딱 잡았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월선을 잡아야지 그 다음이 또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M2M. 네, M2M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또 5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좀 큰 상승을 보였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고점들을 뚫고 올라갔을 때 뭐라 했어요? 여기를 뚫는 순간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켜줘야 되는 부분에서 그냥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보면은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점을 보면 딱 저점 쭉쭉 저점을 끌고 가면 어때요? 저점이 또 여기서 폭락을 하죠. 그럼 여기 또 저점 또 5,000원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5,000원대에서 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저점이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흐를 때는 이제 여기서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저항대를 뚫으면서 올라갔을 때 여기 61선까지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네, 지금 이 하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하락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고점 뚫으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거를 뚫을 수가 있는데 이게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살아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요 밑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되돌리려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계속 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락이 어때요? 하락이 길죠? 하락이 길면 짧은 반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왔지? 다시 하락. 하락이 길잖아. 그러면 또 짧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네, 신원종합개발. 네, 신원종합개발 11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여기서 쌍봉이 나오니까 그대로 어떻게 돼? 하락하잖아요. 그 쌍봉이 나오면 도망쳐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걸 설거지 그런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거를. 왜냐면은 이제 세력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한 번에 다 못 팔아요. 한 번에 다 못 팔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도 뭐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은 막 흔들어 제껴야 된단 말이에요. 흔들어 제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어 제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매도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점들이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저점이 내려가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이 내려가죠. 계속해서 지금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식이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여기부터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낮은 정고점 여기 10,000원대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이 121선도 돌파해야지 또 61선 돌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평선도 돌파하고 정고점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줘야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일단 주식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향이 이렇게 상승으로 향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하락할 때 어떻게 하락해요? 상승했지, 하락했지, 또 상승했지. 상승할 때 정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다시 하락하지. 여기서 또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왔지. 또 하락이 기니까 짧은 반등이 나오지. 이런 상황이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월봉상에서 보면은 양음양이에요. 양음양이지만 일봉상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지수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양음양에서 5월선을 탁 잡아채. 그러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지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끈다면은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야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은 어,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주가는 하락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폭포수 같이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아직 방향을 못 정한 듯이 여기서 좀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에너지 응집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를 이렇게 응집을 해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여기서 주봉에서 보면은 상승하고 또 하락하고 또 상승할 때 정고점 돌파하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하락하죠. 하락하고 나서 이제 방향을 슬슬 트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고 유턴을 하려고 방향을 슬슬 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월봉에서 보면은 어때요? 월봉에서도 지금 양봉 다음에 음봉이고 또 여기 20월선도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여기서 더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요런 지지라인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에너지 응집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상승을 분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연, 이 10월 달에 한번 상승을 크게 줬었고, 또 더 줄여서 보면은, 여기 3월 달에 상승하고, 6월 달에 상승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고, 그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저점이 올라가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는 저점을 깨지 않아요. 깨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다 할 그런 상승의 모습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살짝 터지면서 이런 저항대, 또 121선도 뚫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모습을 이제 마지막 막판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를 뚫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여기를 뚫어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여기를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뚫지 만약에 막 여기서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주가는 하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려면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예, 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뭐 유턴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월봉에서도 어, 양봉 그리고 또 음봉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거의 아직 여기서 여기와 여기에 공간이 있죠. 그럼 상승 파동이 아직은 월봉에서 살아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10월선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상승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노르페인트 12월 달에 큰 폭으로 한번 쌍봉을 남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저점을 보면은 저점이 또 한 번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거의 아직 이 정고점 돌파 못했잖아요. 그죠? 정고점 돌파 못했지? 121선 위에